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에 뭐 겹치기 건무다, 예산 갑질이다, 부적절한 특별 보좌다, 부동산 농지 뭐 이런 등등등 의혹들이 많이 줄지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오얏 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오늘 아마 특별히 잘 새겨드려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그 40여 년 가까이 그런 경제 파트에서 기재부에서 헌신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선에는 현안을 보면 지금 현재 기재부가 문제가 되는 미국과의 25% 상호 관세,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환수 이슈 이렇게 모든 이슈가 몰려오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경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 또 기재부 자체의 세제 정책 중에서도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고 방치해두었던 상속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꽤나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극한의 정치 대립도 워낙 단골의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중에서 또 이 통갈부수다 보니까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런 어떻게 하면 양날개로 갈 수 있을지도 또한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은데 결국은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잘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 난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저출생 고령화도 이슈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되고 있지 않죠. 또 국내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돼가 있죠. 그다음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진짜 어려운 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 있죠. 노인 문제 있죠. 청소년 문제 있죠. 장애인 문제 있죠. 맞습니다. 진짜, 너무 난제가 많고요.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은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지금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긴 했는데 단순하게 지표를 보고 서둘러서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 세력, 실소유자 가리지 않고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밟고 앞서가는 자산가들은 현금 부자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하는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는 전가되어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월세가 이제 옮겨가고 오르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민들은 대출 받지 마라 뭐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강남 수도권 이런 쪽은 이번에 이제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번에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조용히 몰래 뒤에서 강남 재테크를 하고 있었다고 서민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된다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까지야 바랄 수는 없지만 지금 다가오기 시작하는 부동산발 초양극화 우려를 전체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급히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단파적으로 지금 가면 그 피해는 결국은 현금 가진 사람은 피해갈 수 있고 서민들은 특히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제가
늘 염려가 좀 많은데 이번에 어쨌든 여당의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이런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을 지금 시행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한 바가지의 이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 지출이 이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길을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또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하는 소비 투자 재정 성수는 0.68, 이전 지출에 대한 경우에는 0.2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줬는데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SOC 등에 투자를 해서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쪽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그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 측면에서 그 부동산 수요를 좀 막기 위해서 했고요. 실수요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인해서 내가 6개월 이내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또 할 수 있는 방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도 찾아서 좀 해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그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그다음에 성장률도 0% 내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소비 쿠폰을 통해 가지고 진짜 지방에 가보면 이게 거의 이제 진짜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당장 좀 견디낼 수 있게 하자. 근데 이걸 SOC로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돌아서 돌고 오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시간 회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진짜 이게 싸줘서 이분들이 좀 진짜 체력을 해가 당장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단계적인 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숨을 쉬게 하고 여기에다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종별로 경쟁력 제고를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무슨 돈 주기보다는 R&D를 통해 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도록 해서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되새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